네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어느 것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면 어느 것도 좋고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 이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고 또 본인께서 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딴 것도 얘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본인의 첫 모두 발언 한 15분 정도 내에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많이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성능진흥원 출범과의 역할과 과제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갖고 있는 그런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까지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해서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 없이 대출 구조를 개선하게 되면서 가계부채 위험을 경감하고 국가 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안심전환 대출이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그런 중산층 이런 분들에 대한 상환 부담은 덜어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해서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 서민 가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대안으로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됐습니다만 대학생 청년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도입, 또 서민의 주거비담 완화를 위한 연 2.5%의 임차 보조금대 출시 등 6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민금융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서민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 제도의 지원 기준과 내용을 좀 단계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신용상담, 취업 발성, 재산 형성 등 서민의 수요에 맞는 보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제 핀테크 관련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이 국회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은 이제 제도화의 기반이 점점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P2P 대출 부분입니다. 이건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지난번에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과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P2P 업체 머니옥션하고 팝펀딩 대출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대출 이용자는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했고 자금 용도도 또한 고금리 사채 상환, 생활자금, 학자금 이런 생계형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균 대출 금리도 대법원 대출보다 약 11% 낮은 금리로 대출이 됐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다. 최근에는 피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은행하고 대기업에서도 P2P 대출 시장에 관심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하루빨리 제도화를 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형 P2P 대출이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그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신용 서민의 저금리 대출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대안적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주제 서민금융 총괄기구 역할과 과제 부분인데요. 우선 신고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2002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또 소액금융, 취업지원, 신용교육 이러한 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그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으로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이나 상품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서 재원금의 비효율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은 이 정보 습득에 상당히 취약해서 본인이 서민금융 정책의 수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루속히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민금융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지역신용개선재단, 여기서 운영하는 햇살론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되고 국민행복기금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흥원이 출범을 하면 수요자가 원스톱으로 예를 들면 불나면 119 하는 것처럼 서민금융에 문제가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느낌이 갖도록 채무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계자금, 창업자금 이런 개인들 상황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고 서민금융 네트워크도 통합 전개함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무력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서 공사적 채무자 구제 제도의 연계도 강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 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위생 파산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무료로 신속하게 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흥원이 출범이 되면 이에 더 나아가서 법원이 개인위생 시청자 중에서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 주관으로 통합조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책 서민금융 지원 시에는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이런 서민금융 회사와의 협업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의 서민금융기관에 수행했던 그 양적 부분이 아니라 고용, 복지, 또 주거 지원을 연계하고 제도금융권 안착을 지원하는 등 자활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관련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